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전망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3%, S&P 500 지수는 0.84%, 나스닥 지수는 1.46% 급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에 의한 무역 남용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WTO에 대해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규모 시장 장벽과 과중한 국가 보조금, 환율 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엄청난 잠재력을 거론하며 북한은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평화와 존중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우정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미 실무 협상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유엔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국의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DMZ의 유엔 기구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양지수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어제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요. 7월 24일 이후로 다시 한번 2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기관이 큰 폭으로 매수했죠. 우리 시장에서 연기금과 금투 쪽에서 자동차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제 시장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띄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어제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641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이슈가 있는 헬릭스미스가 어제 시총 2위에서 4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어제 하한가로 직행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의 3포인트 정도를 끌어내렸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정치적인 이슈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녹취록 공개를 승인하면서 다우지수 반등했지만요. 막판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다시 한번 트럼프 탄핵 조사 추진을 오늘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3대 지수 모두 결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잃은 글로벌 증시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통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죠. 제2 도약의 신호탄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갤럭시 폴드 예약 물량이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출시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함께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다음 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섹터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특히 두드러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주 어떤 것들 매수해보면 좋을지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온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자율주행 관련해서 먼저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에 통 큰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시장 제2 도약의 신호탄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세계 3위 자율주행 업체죠. 앱티브라는 회사. 앱티브라는 회사와 함께 맞춰서 이제 우리 돈 한 4.8조 원, 이 중에서 절반을 현대자동차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앱티브가 이제 되면서 두 회사 50대 50 지분 투자를 하면서 신규 회사 출범시키는 그런 모습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세계자동차의 탑10 자율주행차 탑10에 들어있는 탑3 자율주행 업체와 합작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글로벌 상위권 도약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실질적으로 그 순위에 네드원트 리서치 그 순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순위는 약 15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10위권 밖에서 겨우 지금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그 수준에 있었지만 일단 미국 앱티브사와의 어떤 전격적인 투자 결정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상위권 최소한 5위권 내로 도입을 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점. 우리가 우리 시장 내에 자율주행에 대한 자율주행 어떤 그 테마 관련주들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1위 업체. 그리고 실질적인 자동차 메이커 제너럴 모터스가 2위 업체. 앱티브는요. 델파이라는 회사 잘들 아시죠? 델파이로부터 이제 2017년 12월 분사를 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어떤 역량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회사다. 이미 NYSE에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가량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가총액의 회사, 거대한 덩치의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우리 돈 약 16조 원. 영업이익은 한 1.6조 원가량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탄탄한 회사다. 이 회사와 같이 현대자동차가 50대 50으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자율주행의 기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점. IHS 전망에 의하면요. 자율주행차 시장, 일단 다들 알고 계시죠. 최소한 이제 2020년, 내년이 한 세계적으로 220조 원 시장 에서 2035년 불과 한 15년 만에 1350조 원의 글로벌 시장으로 급성장할 가능성 높겠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와 있다라는 점 참고를 두시면서 일단 큰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됩니다. 자동차 업종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화석 연료 자동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의 전환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운전과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술의 개발, 약진, 도약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자동차 업종 내 큰 어떤 지각 변동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다소간 좀 조정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두 가지 큰 핵심 요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첫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어떤 의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여기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계주의를 추종하기보다는 애국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갈등 양상이 조금은 더 장기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 내에 작동이 되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시작을 했다. 이 부분 과연
지금 정말로 그 탄핵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의 여부, 물론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희박하지 않겠느냐. 이미 2020년 11월 대선, 미국은 대선에 대한 어떤 그 준비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와서 탄핵을 시작하겠다? 조금 좀 오히려 시장 내 일시적인 시장의 노이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고요. 무역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 역시 시장, 증시가 상당 기간, 오랜 기간 상승을 좀 해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배경에는 유동성이라는 부분이 그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증시 상승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 내 일시적인 경계감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그런 평가 해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시장 내 유동성 확대 가능성은 계속된다. 유동성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전제는 변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환경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시장 내 일시적으로 노이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증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상승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장 내 계속되는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을 포함한 자율주행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도주들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4차 산업 그리고 고성장 기술주 두 가지 핵심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오 제약이고요. 하나는 IT와 4차 산업, IT를 포함한 전반적인 4차 산업이 될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바이오를 깜짝 놀라게 만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헬릭스의 어떤 그 하한가 직행 부분, 시장과의 신뢰,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격적인 다시금 검찰 수사에 새로운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는 바이오 업종 내에 계속해서 미련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4차 산업이랄지 인공지능이랄지 이런 부분 쪽으로 오히려 관심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신뢰 부족을 겪고 있는 바이오를 대체할 관심주로서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업종이 어찌 보면 적격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마침 정부 주도 미래 먹거리 산업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DNA라고 다들 아시죠? 데이터, 빅데이터의 D, 그리고 네트워크의 N,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A. 그러면 지금 자율주행은 N과 A의 결합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5G 네트워크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라는 부분이 같이 결합된 콜라보를 보여주는 그런 산업, 자율주행 업종이 아닐까. 여기에 자동차 업종이라는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내 새로운 주도주로의 격상 가능성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네,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자동차 종목들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이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은 2부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등 이어가고 있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예약 물량이 완판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출시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이미 49,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 연일 이제 그 신고가, 52주 신고가 경신을 계속하고 있죠. 이번 달에 들어서만 이미 주가 한 12%, 13% 넘게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최근 이제 삼성전자 호재가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갤럭시 폴드 초도 물량 1차, 2차, 3차 예약 물량이 계속해서 완판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18일 날 이미 출시를 했죠.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출시를 했는데요. 이미 이 부분도 완판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언론 보도 우리가 접할 수 있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 좀 드려봅니다. 마침 이제는 9월 27일이죠. 내일 모레 미국 내에서 이제 갤럭시 폴드 출시 예정에 있다라는 점. 근데 실제로 지난 4월에 갤럭시 폴드 출시 이후에 제품 결함 이로 인해서 출시가 연기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 이 속에서 이제 새롭게 9월 27일 갤럭시 폴드 출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점. AT&T, 베스트바이, 그리고 삼성전자의 체험 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라는 점. 일단 시장 내 평가는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단 한 가지. 갤럭시 폴드는 이제 조금 좀 대량 생산에 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좀 마음속에 지금 염두를 해둘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미 공장 한 군데서만 생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제품 수율이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라는 쪽으로 반대로 우리가 반증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전망치 역시 출하량 전망치 역시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수율이 상당 부분 낮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들의 노력. 지금 현재 과거 한 200만 대 가량의 연간 판매량, 연간 출하량 전망치가 지금 현재는 40만 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수율, 제품 수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애플 컴퓨터에 이제 애플 아이폰 11 그리고 11 프로 이제 출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양대 쌍두마차들의 어떤 시장 내에 한판 격돌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 아이폰 11에 대한 11 프로 지금 판매 전망치 역시 상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삼성전자와 애플 컴퓨터 간에 서로 간의 한판 승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러는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9월 들어서만 이미 10%가 넘게 상승해 놓고 있는 분위기. 여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갤럭시 폴드, 갤럭시 노트 10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 호조 다 있었고요. 또 하나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개선 가능성이 높게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바닥권 탈피, 이제 실적은 바닥을 지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일단 시장 내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7조 원은 돌파할 것이다. 전 분기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와 있고요. 매출 역시 6% 내외의 증가. 그래서 60조 원을 다시금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 전반적인 부분에는요. 반도체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지난 2분기, 1분기 바닥으로 해서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고 우상향의 방향으로 지금 현재 다시금 상승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당연히 자리 잡고 있고요. 5G 네트워크가 이 부분 역시 뒷배경으로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보면서요. 지금 이제 큰 그림 속에서요. 자동차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유동성 확대와 그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증권시장 내에서 유동성 확대가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시장 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전차 군단의 어떤 시장 내에서의 관심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에 들어서 27%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 시장은 이제 640선도 위태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그에 대한 시장 내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국수주의의 어떤 계속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지속, 이미 시장 내에 다 알려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 정말 클 수 있을까, 오히려 정치권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시장 내 관심이 끌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시장을 지금 현재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 버팀목은 바로 유동성이 될 수밖에 없다. 유동성 지속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자. 그러면 유동성 지속에 있어서 그 관심군, 당연히 시장 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전차 군단에 대한 관심, 이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단,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시장이 조금 좀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빠르게 상승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기에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기업의 이익, 그에 대한 회복 속도가, 그에 대한 그 상승 속도가, 반등 속도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 다행스럽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시장 분위기,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이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지, 시장의 추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독일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좀 시장 내에 서서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역시 조금 좀 참조해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독일이 이제 그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로존 내 새로 어떤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브렉시트에 대한 그 우려감과 맞물려서 다시금 커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이에 대해서 독일 정부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든지 소비 진작에 대한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등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독일까지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근데 분명한 것, 지금 현재 상황,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유동성 확대다라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연결해주는 그 가교가 무엇인가,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당연히 은행이 됩니다. 금융주가 됩니다. 그 금융주에 대한 관심 빼놓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고성장주는 바이오와 4차 산업 관련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바이오 조금 좀 어려운 국면이 당분간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그렇다라면 4차 산업과 IT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 부분,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데이터랄지 네트워크랄지 인공지능이랄지 DNA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 이제 그 언론 보도, 특히나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이제 그 건군절 이야기, 건국절
70주년 건국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들의 국경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서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 대대적인 양적 완화 이미 시작됐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고요. 그 양적 완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존도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고 미국 역시 양적 완화 스탠스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중국은 또 이제 그 내수 부양과 관련된 총력, 질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역시 유효하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금융주, 유동성의 가교 역할,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 DNA, 뭐 데이터랄지, 뭐 인공지능이랄지, 자율주행이랄지 이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중국 소비주.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 근데 마침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 약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시장의 경계 심리가 조금은 좀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 결과물은 당연합니다. 3분기 실적을 염두한 미래 4차 산업혁명과 그리고 유동성 중심의 시장 접근. 그것이 결국 지금 현재 시장 대응을 하는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심점이 되어가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최근 시작이 좀 개별적인 이슈로만 움직이다 보니 이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섹터별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실적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쪽 그리고 반대쪽 업종이 반도체 쪽 업종이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디스플레이와 화학 업종은 조금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일 FM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정도가 6조 9,9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한 0.9% 정도는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영업이익이 26조 9천억 정도로 해서 두 달 전부터 계속 상향 조정되는 추세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삼성전자도 주가도 이달 만에 12% 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자동차 쪽도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고요. 조선업종 최근에 LNG 선을 계속해서 싹쓸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익 전망치를 상향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고요. 현대차 주가도 이달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와 이런 화학 업종은 계속해서 조금 실적이 암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조조정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2분기에 이어서도 3분기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 올 3분기 매출이 한 7조 5천억 정도로 해서 영업이익이 3,346억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 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2차 전지에 투자하는 미래 성장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우선은 돈을 벌어야 되는 화학 쪽이 조금 생각보다는 돈이 벌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순수 화학 업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석유화학 쪽도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의 3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많이 겪고는 있지만 분명히 2분기 대비해서 턴어라운드 전망은 계속해서 유효할 수가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1개월 전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조금씩 상향되고 있는 이런 조선 그리고 자동차 유틸리티 업종 쪽,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여전히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에너지, 화학, 철강 이런 소매 유통들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쪽은 좋지만 디스플레이와 화학 업종은 어닝 쇼크에 가까운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요, 최근에 또 배당주 결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일수록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배당주 좀 어떤 종목들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장은 기관들이 열심히 시장을 끌어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흐름에서 특히 두드러진 종목들이 상대적인 이런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전문가들이 연말 배당 시즌에 앞서 이들 종목에 좀 많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엇갈린 수급 같은 모습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매수가 나오면 당연히 그 종목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배당주 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들은 바로 금융주들입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순매수는 정말 강하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전체적으로 거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다 보니까 거의 5% 되는 이런 배당 수익률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대표적인 이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연말 배당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투자 아이디어로 이쪽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작은 대형주들은 제가 얘기해드렸고 중소형 이런 금융주들은 DGB 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4%대의 이런 배당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퀀텀답 올레드에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LCD 생산 라인을 퀀텀답 라인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일단 계획은 다음 달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르더라고요. 이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충남 아산 탕정 공장에 13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이 다음 달 중순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패널이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이 선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또 치고 나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그런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최종 조율 단계이나 약 13조 정도를 지금 이제 투자해서 LCD 라인, 바로 액정 표시 장치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이제는 퀀텀답 라인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안에 골자가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로 LCD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을 위해서 생산 라인을 많이 구조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풀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탕정 디스플레이 대규모 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 방문 후에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더욱더 주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 부회장님이 지난달 26일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에 주재한 현장 경영진 회의에서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기술에 박차를 가해서 다가올 미래를 선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사업 정책이랑 많이 비슷한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생각을 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SNS 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여기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OLED 라인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수주량이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크게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이런 수주가 나오고 있는 걸로 얘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OLED 관련주들 많은 관심 가지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5G 조기 상용화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조금 폴더블 폰들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계속해서 날개도 치는 듯이 팔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 조절을 하면서 조금 가시적인 뉴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기존에 쓰고 있던 폰들이 더 이상 하드웨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나설 게 없다는 거, 나아질 게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겨우 카메라 몇 개 더 달아지는 거, 카메라 정도의 이런 하드웨어 부분만 조금 추가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모습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폴더블 폰은 완전히 하드웨어적인 면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실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로 실황 중계 같은 걸 했죠. 10,000번 접었다 폈다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실제로 유튜브 쪽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그만큼 품질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많이 다시 한번 넘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욕구가 이쪽에 대한 이런 매수의 이런 모습으로 좀 다시 한번 나타나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관련된 부품주들은 좀 당분간 다시 한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트럼프 스캔들이나 트럼프로 시작을 해서 트럼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 유엔 쪽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연설에서 중국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중국의 무역 형태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고, 또 장중에 하원 쪽에서 하원 의장이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탄핵 이야기가 나와버리면서 우크라이나 이런 스캔들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1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타이 기록, 타이 기록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추가적인 연속적인 이런 기록이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수급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장을 끌어온 게 누구다? 바로 이 연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어찌됐든 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좀 현재 높아진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장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플렉서블하게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꼭 그래도 종목을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면 제가 처음 우리 이슈에서 나왔던 것처럼 반도체나 자동차 쪽, 그리고 5G 관련된 이런 실적 호전군으로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면 춥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 15도, 대구는 1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도톰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27도로 예상되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의 변화가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공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꽤나 뜨겁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중부지방은 나쁨, 남부지방은 약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무척 짧아져 있는 곳이 많은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쾌청한 가을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 27도, 춘천과 대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와 강릉 24도, 울진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6도, 대구 27도로 선선하거나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부터 흐려져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 주말 사이에는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